쿠바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을 도입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간 유럽 업체들에게 수천억씩 기술료를 뜯겨왔으니 이제 한국이 보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팀장이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기술료는커녕 오히려 쿠바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쿠바 전력청장이 완전히 당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와 특별한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 걸까요? 안녕하세요. 그 감동적인 오늘 한국의 여러분과 이야기 함께할 지금 바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기술을 안녕하세요. 응원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댓글로 대한민국 기업을 위해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바에서 전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과의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2005년 그해 여름은 제게 악몽 같았어요. 쿠바를 강타한 연이은 허리케인 때문에 전국의 전력망이 마비되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지역 발전소마저 완전히 파괴되면서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전력 기술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집착을 갖게 되었죠. 당시 제가 근무하던 쿠바 국영전력공사는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30%가 제대로 된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 중에 정전이 되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숙제를 해야 했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도 손에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유럽의 유명한 발전 설비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기술료를 요구했거든요. 게다가 개발도상국에는 우리의 최신 기술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제가 10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사범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게 있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다. 불굴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 그 말이 어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우리 쿠바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과 기술력에 대한 동경이 컸습니다. 제가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할 때도 한국의 기술 발전사를 자주 찾아봤어요. 2005년 전력 위기 이후 저는 쿠바 전력망 복구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말이죠. 동료들은 너무 젊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이동식 발전 설비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PPS라고 불리는 이 설비는 기존의 고정식 발전소와 달리 이동이 가능하고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사용하는 엔진이었어요. 힘센 엔진이라고 불리는 이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10년 동안 연구해서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의 라이선스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든 엔진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혹시 이 한국 기술이 우리 쿠바를 구원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제가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상급자들에게 한국 기술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디에고 바스케스 국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카를로스, 정신 차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로 국가 인프라를 맡길 수는 없어. 디에고 국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에 검증된 업체들이 있잖아. 왜 굳이 모험을 해야 하는 거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유럽 업체들의 조건을 보세요. 기술료만 해도 연간 수천억 페소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설비들을 강요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전하잖아. 너도 알고 있을 거야. 2005년 허리케인 때 얼마나 많은 발전소가 무너졌는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했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의 발전소가 허리케인에 무너지면서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밤새도록 비바람에 떨던 아버지의 모습, 아침에 발견한 자네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가족을 짓눌렀던 절망감까지. 아들아,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그 사고 이후로 심장이 많이 약해지셔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만약 또 실패한다면? 제 머릿속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현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디에고 국장은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카를로스, 너는 아직 젊어서 모르는 거야. 정치가 얼마나 복잡한지 말이야. 이미 유럽 업체들과 기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고위층에서도 그쪽으로 결정이 기울어져 있어. 이 시점에서 갑자기 아시아 업체를 들고 나온다면 그의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 같은 부서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카를로스,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니야? 유럽 기술이 확실하지 않아? 하는 목소리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유럽 업체 대표들이 쿠바를 방문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구식이 된 발전 설비를 제안했거든요. 가격은 턱없이 비쌌고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우리의 최신 기술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이 관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독일 업체 대표의 말에 제 속이 끓었어요. 마치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기술로 만족하세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합리적이라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우리나라 전력 예산의 절반이 들어가는데요. 좋은 기술은 비싼 법이죠. 싸구려를 원하시면 중국이나 한국 같은 곳에서 찾아보세요. 물론 품질은 보장할 수 없지만요. 그들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제 가슴에 불이 났어요. 특히 한국을 언급하면서 깔보는 태도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존경해온 나라를 그렇게 말하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케인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카를로스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중요한 건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야. 설령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없을 거다. 그리고 어릴 때 태권도 사범님이 해주신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다. 카를로스야, 너도 그런 불굴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저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가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된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도 우리와 비슷했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가난하고 기술도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라도 한국 현대중공업에 연락해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일지도. 그리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병실에 들러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아버지가 응원한다. 인터넷으로 현대중공업 해외 영업팀을 찾아 이메일을 보냈어요. 영어로 정성껏 작성한 긴 편지였습니다. 쿠바의 전력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한국 기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솔직히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쿠바 같은 작은 나라에서 온 메일을 대기업에서 신경 쓸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냥 일개 엔지니어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후에 답장이 왔어요. 김태수라는 과장님이 보낸 메일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진정성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를로스님. 쿠바의 전력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제안드립니다. 쿠바 시간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유럽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거든요. 그들은 항상 우리 시간에 맞춰라,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라는 식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편의를 먼저 생각해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디에고 국장이 제 행동을 알게 된 거예요. 카를로스, 무슨 짓을 한 거야? 개인 자격으로 외국 업체와 접촉한다고?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야.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국장님, 저는 그냥 정보만 알아본 거예요. 아직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보?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야. 우리가 유럽 업체들과 협상 중인 걸 알면서도 뒤에서 딴짓을 하다니. 디에고 국장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당장 모든 연락을 중단해.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을 거야. 그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마리아 곤잘레스 에너지부 차관이 우연히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였죠. 차관님은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셨거든요. 잠깐, 디에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보자. 차관님이 회의실로 들어오시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걸 왜 막으려고 하는 거야? 저는 차관님께 지금까지의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한국 기술의 장점, 비용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쿠바 실정에 맞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기가 대단해요. 차관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해내잖아요.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온갖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디에고 국장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차관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입견을 갖고 배제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고. 카를로스가 조사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자. 차관님의 지원으로 저는 한국 팀과 정식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에고 국장의 감시의 눈초리는 여전했어요. 화상회의 날 스크린에 나타난 박현석 팀장님의 첫인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럽 업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쿠바의 전력 문제 해결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박 팀장님의 첫 마디였어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광이라니. 유럽 업체들은 항상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식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표현이었죠. 김태수 과장님의 스페인어 실력도 놀라웠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거든요. 과장님, 스페인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쿠바와 일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미리 공부했어요. 쿠바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사업을 위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쿠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박 팀장님이 힘센 엔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좋은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기술이 진짜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검증이라는 높은 벽이 남아 있었어요. 디에고 국장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거든요. 기술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허리케인 같은 극한 상황에서 말이죠. 2005년에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는지 아시나요? 그때 박 팀장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힘센 엔진은 세계 각지의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내구성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지진과 쓰나미를 견뎌낸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와서 시연해 보시겠습니까? 차관님이 제안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 팀장님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어요. 그렇게 현대중공업팀의 쿠바 방문이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한 달 후 현대중공업 기술팀이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박현석 팀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이었거든요.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면 어떡하죠? 오히려 박 팀장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유럽 업체 사람들은 항상 자신만만했는데 말이죠. 김태수 과장님은 정말 놀라웠어요. 쿠바에 오기 전에 우리 문화와 역사를 철저히 공부해 오셨더라고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비버 크유버 LIBR이 쿠바 만세 였거든요. 체 게바라의 혁명 정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박 팀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카를로스 씨,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사범님께서 늘 한국의 불굴 정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죠. 태권도요? 우와, 반갑네요. 박 팀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중학교 때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혹시 품새 중에 태극 일장 할 줄 아세요? 그렇게 우리는 태권도 이야기로 금세 가까워졌어요. 기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된 거였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기술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규모의 힘센 엔진을 가져와서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음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유럽 엔진들은 굉음이 심했거든요. 소음 저감도 중요한 설계 요소 중 하나예요. 박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이 일하는 공간 근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작업 환경을 고려해야죠. 엔진 효율도 놀라웠어요. 같은 연료로 30%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구조도 간단해서 유지보수가 훨씬 쉬워 보였어요. 엔진 설계 철학이 뭔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박 팀장님의 대답이었어요. 복잡한 기술이 좋은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술이 진짜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걸 하이터치 철학이라고 불러요. 디에고 국장도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엔진의 내구성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15년간 무고장 운전이라고요? 디에고 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일본에 설치된 엔진 중에 15년간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정기 점검만 제대로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 팀장님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힘센 엔진 개발 배경을 알게 된 거였죠. 사실 이 엔진을 개발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박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1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수많은 실패도 겪었죠. 처음에는 사내에서도 왜 그런 모험을 하느냐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뭔가요? 한국도 한때 전기 없이 살았던 나라거든요. 196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제 어머니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거든요. 박 팀장님의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전력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김태수 과장님이 덧붙이셨어요. 저희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기술은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하시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철학과 가치가 담긴 프로젝트였던 거죠. 실제로 저희가 기술을 공급한 나라들에서 좋은 반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김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농촌 지역에 전기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다음 날 본격적인 기술 검증이 시작되었어요.
쿠바 기술진들이 힘센 엔진을 샅샅이 분석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비, 출력, 내구성 모든 면에서 유럽 제품을 압도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팀의 수석 엔지니어인 호세가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 스펙이면 우리가 찾던 조건을 모두 만족해요. 하지만 디에고 국장은 여전히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기술은 좋지만 가격이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가격은 유럽 제품의 60% 수준입니다. 김태수 과장님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리고 현지 기술진 교육도 포함해서 완전한 기술 이전을 해드릴 수 있어요. 기술 이전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유럽 업체들은 절대 기술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네, 저희 목표는 쿠바가 스스로 이 기술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디에고 국장도 마침내 마음을 열었어요. 인정하지. 이 정도 조건이면 고려해 볼 만해.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실제 상황에서의 내구성이야. 특히 허리케인 같은 극한 상황에서 말이지. 2005년 그 악몽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거든. 그 말을 들은 박 팀장님이 자신있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엔진은 이미 그런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일본에서 쓰나미를 견뎌냈고 필리핀에서는 태풍도 이겨냈어요. 2008년 9월 시범 가동 중이던 힘센 엔진 발전 설비에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허리케인 구스타프가 쿠바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기상청 발표가 나온 거예요. 카테고리 4급 허리케인입니다. 최대 풍속 시속 240km로 예상됩니다. 모든 발전 설비를 긴급 정지시키고 대피해야 합니다. 기상청 직원의 긴급 연락을 받은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바로 3년 전 아버지의 발전소를 파괴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책임이 제 어깨에 있었어요. 만약 한국의 힘센 엔진이 허리케인에 파괴된다면 제가 추진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신뢰관계도 무너질 테니까요. 카를로스, 어서 대피해. 동료들이 외쳤지만 저는 발전소를 떠날 수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이 한국 기술이 정말 믿을 만한지를. 더욱이 아버지 병실에서 받은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아, 괜찮겠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아버지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태수 과장님이 한국에서 급히 날아온 거예요.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된 지 불과 12시간 만이었어요. 제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나라도 아닌 쿠바에서 생명을 걸고 기술을 지키겠다는 거였거든요. 과장님 위험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건 저희 문제예요. 아니에요. 저희 기술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김 과장님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어요. 카를로스님이 저희를 믿고 추진해주신 프로젝트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야죠.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후부터 허리케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다녔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불안해하자 김 과장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박 팀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저희는 이 엔진을 만들면서 이런 상황까지 고려했거든요. 김 과장님은 노트북을 꺼내서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진동도 허용 범위 내고 온도도 안정적입니다. 저녁 8시쯤 허리케인이 본격적으로 쿠바 연안에 상륙했어요.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전기가 나가면서 비상 발전기만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엔진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소리쳤어요. 허리케인 소음 때문에 큰 소리를 내야 했거든요. 아직 정상이에요. 김 과장님도 소리쳐 대답하셨어요. 진동이 조금 증가했지만 설계 범위 내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허리케인의 위력은 더욱 강해졌어요.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과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어요. 만약 엔진이 파괴된다면 어떻게 하지? 디에고 국장이 뭐라고 할까?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과하지? 아버지께서 또 실망하시면. 하지만 김 과장님은 계속해서 엔진 상태를 점검하며 침착함을 유지하셨어요. 카를로스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엔진을 설계할 때 허리케인보다 더한 상황도 고려했거든요. 더한 상황이요? 네, 지진과 쓰나미가 동시에 오는 상황까지 계산했어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 건물 외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김 과장님은 여전히 모니터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믿기지 않네요. 이 상황에서도 엔진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김 과장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진동 수치가 오히려 안정되고 있어요. 새벽 4시쯤 허리케인의 눈이 지나갔어요. 잠시 고요해진 틈을 타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주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힘센 엔진이 설치된 컨테이너는 멀쩡했어요. 믿을 수 없어. 제가 중얼거리자 김 과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에요. 허리케인이 완전히 지나간 후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죠. 오전 8시 허리케인이 완전히 지나갔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힘센 엔진의 최종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마지막 체크를 하시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김 과장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활짝 웃었거든요. 완벽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손상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 과장님,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희 기술이 정말 믿을 만하다는 걸. 김 과장님의 눈에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디에고 국장의 전화였습니다. 카를로스, 어떻게 됐어? 한국 엔진 상태는? 설마. 국장님, 완벽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디에고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인가? 허리케인 구스타프를 견뎌냈다고? 네, 완벽하게요. 인정하지.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 이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바로 그거야. 허리케인 테스트를 통과한 후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디에고 국장이 완전히 마음을 바꾼 거였죠. 회의실에서 만난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카를로스, 내가 틀렸어. 이 한국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야.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건 안전을 생각해서였는데 오히려 이 기술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구나. 허리케인을 견뎌낸 발전 설비라니. 이런 건 처음 봐. 쿠바 정부의 정식 승인이 떨어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마리아 차관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도 진짜 에너지 혁명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차관님이 흥분하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네요. 본격적인 도입이 결정되자 현대중공업에서 더 큰 팀을 파견해왔어요. 박현석 팀장님도 직접 오셔서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600기의 이동식 발전 설비를 전국 40여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쿠바 전체 전력 생산의 30%를 담당할 수 있어요. 국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숫자로만 들어도 엄청난 규모였지만 실제로 설치가 시작되면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매일 현장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었는지 몰라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바나 외곽 산타클라라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곳은 10년 넘게 제대로 된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었거든요. 힘센 엔진 발전 설비가 가동되던 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환호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겠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15년 동안 기다렸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는 아저씨, 이제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외쳤거든요. 병원에서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산티아고 지역병원에서는 정전 때문에 수술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힘센 엔진 덕분에 24시간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응급 환자가 와도 걱정 없어요. 병원장 선생님이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어요. 어제도 새벽에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데 정전 걱정 없이 6시간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네요. 학교에서의 변화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컴퓨터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어요. 힘센 엔진과 한국 국기가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아래쪽에 스페인어로 그라시어즈 코리어 고마워요. 한국다고 써 있었어요. 이 그림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어요. 제가 말하자 그 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 나라라고 했어요. 김태수 과장님은 쿠바에 상주하면서 기술진들을 교육해 주셨어요. 정말 열정적이셨거든요. 밤늦게까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엔진 구조와 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언젠가는 쿠바 기술진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해요. 김 과장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야 진정한 기술 이전이죠. 저희는 도움을 주고 사라지는 게 목표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엔진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 문제 해결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빨리빨리 정신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꼼꼼하게 빠른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박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빨리와 정확히는 하나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어요. 6개월 후 전국 설치가 완료되었어요. 600기의 힘센 엔진이 쿠바 전역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죠. 쿠바 국민들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전력 공급이 안정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올라갔고 경제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설탕 공장에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해져서 생산량이 50% 늘어났다고 했어요. 전력이 안정되니까 모든 게 달라지네요. 한 공장장이 말했어요. 이제 계획 생산이 가능해요. 언제 정전될지 몰라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디에고 국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카를로스, 내가 옳았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 처음에 반대했던 걸 정말 후회해. 국장님도 안전을 생각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이해해요. 고마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야.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게 느껴져.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이들이 단순히 기술을 판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2007년 어느 날 마리아 차관님이 저를 급히 부르셨어요.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거든요. 카를로스,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차관님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정부에서 힘센 엔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인가요? 새로 발행하는 10회소 지폐 뒷면에 힘센 엔진 발전소를 도안으로 넣기로 했어요. 에너지 혁명이라는 문구와 함께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한 나라의 화폐에 외국 기술이 새겨진다는 것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힘센 엔진이 쿠바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의미였죠. 정말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쿠바의 에너지 혁명을 이끈 기술을 영원히 기념하자고 하시면서요. 카스트로 전 의장님도 찬성하셨고요. 박현석 팀장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영광입니다. 박 팀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희 기술이 쿠바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다니 꿈만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자랑해야겠어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팀장님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때 김태수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카를로스 씨.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해요. 쿠바가 저희 기술을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거든요. 저희에게도 큰 자신감을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건 이들의 겸손함이었어요.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겸손해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집회 제작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쿠바 조폐 공사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힘센 엔진의 모습을 스케치해갔거든요. 이 엔진이 정말 우리나라를 구원한 거군요. 조폐 공사 디자이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폐에 새겨질 만한 가치가 충분해요. 지폐 발행 기념식이 열리던 날 한국 대사님도 참석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두 나라 간의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한국과 쿠바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마리아 차관님은 그날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겨울연가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드라마보다 더 따뜻한 분들이시네요. 차관님의 말씀에 한국 팀 모두가 감동했어요. 박 팀장님은 저희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라며 웃으셨거든요. 저는 그날 한국 팀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쿠바 전통음악인 송과 살사 CD였는데 각 곡마다 제가 직접 번역한 한국어 가사를 붙여서 드렸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쿠바 음악을 들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노래 중에 친구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정말 알게 된 것 같아요. 박 팀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카를로스 씨 덕분에 저희도 쿠바를 제2의 고향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기술적인 협력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한국 팀과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명절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가족 사진을 주고받았거든요. 김태수 과장님은 스페인어 실력이 날로 늘어서 나중에는 쿠바 농담까지 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쿠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알아? 콩으로 만든 김치가 있으니까 하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저 이제 쿠바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하며 웃으시는 김 과장님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제 협력이란 이런 거구나. 어느 날 저는 박 팀장님께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걸까요? 사업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희도 한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박 팀장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었거든요. 미국, 독일, 심지어 쿠바에서도 의료진을 보내주었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네, 그때 도움받은 걸 이제 다른 나라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 팀장님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진정한 행복은 나누면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쿠바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정말 뿌듯하거든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만족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이구나.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제가 말하자 박 팀장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현재 2024년 저는 쿠바 전력청장이 되어 여전히 힘센 엔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엔진들은 완벽하게 작동하며 쿠바의 전력을 책임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내구성이에요. 제 사무실 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의 1,000원짜리 지폐와 쿠바의 10페소 지폐가 나란히 액자에 들어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액자를 보면서 다짐합니다. 오늘도 한국 분들의 진심에 보답하는 하루가 되자. 지난달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 미겔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합격했거든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두 나라를 잇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17년 전 제가 처음 한국 기술을 접했을 때의 설렘을 아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가면 박현석 삼촌께 인사드려라. 그분이 아빠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야. 박현석 팀장님과는 아직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현대중공업의 상무가 되셨거든요. 얼마 전 화상통화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카를로스 씨 힘센 엔진이 새로운 발전을 했어요. 이제 메탄올과 암모니아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더욱 친환경적이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17년이 지나도 계속 발전하시는구나. 저희는 멈추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니까 저희 기술도 함께 변해야죠. 쿠바를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곧 수소 엔진도 개발할 예정이에요. 17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진심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김태수 과장님은 이제 부장님이 되어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담당하고 계세요. 스페인어 실력이 너무 늘어서 이제는 쿠바 사람보다 쿠바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카를로스, 이제 제가 쿠바 명예 시민이 된 기분이에요. 하며 웃으시는 모습이 여전히 사랑스러워요. 우리 딸도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쿠바에 데려오고 싶거든요. 요즘 제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마음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엔지니어가 되세요. 기술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쿠바 공과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주제는 기술을 통한 국제 협력이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교수님,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다른가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다르다기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들에게는 기술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구라는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해요.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태권도를 연습하고 있어요. 48세가 된 지금도 매주 3번씩 도장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한국어를 배우세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박 팀장님과 김 부장님께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도 보고 싶고요. 제 꿈은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아들 미겔도 서울에 있으니까 더욱 간절해요. 힘센 엔진이 만들어지는 그 공장을 직접 보고 한국의 기술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엔진을 판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고. 17년 전 그날 이후로 쿠바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쿠바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한국에 감사 편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말이에요. 한 아이가 쓴 편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아저씨들 고마워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밤에도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어요. 언젠가 저도 한국에 가서 고마웠다고 직접 말하고 싶어요. 이런 편지들을 박 팀장님께 전해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런 편지야말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지난달에는 쿠바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들이 힘센 엔진 발전소를 견학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개방했어요. 그분들의 반응이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사람들을 도우고 있다니. 한 관광객이 감동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다고. 돈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들. 바로 진심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한국이 쿠바에게 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박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카를로스 씨, 저희는 쿠바에 엔진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된 거예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그런 친구 말이에요. 올해 제 계획은 한국 방문뿐만 아니라 쿠바와 한국 간의 청년 교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우정을 경험했으면 좋겠거든요. 기술을 통한 우정, 우정을 통한 발전. 이것이 제가 17년간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